예, 노동절에 공부하는 노동을 하러 오셔서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은 전체 인도사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오늘입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목차를 한번 봤는데 전체 인도사를 48강이라고 쓴 책이 있다면, 그렇게 쓴 책도 없지만 고대사 다 따로따로 있지만 있다면, 제가 지금 한 시기를 제2차 도시화 시대라고 해서 잡아놓은 시기를 7개를 했더라고요. 보통 한 5개 내지 6개 정도, 48강이라고 치면. 근데 저는 하나 내지 둘을 더 한 이유가, 저는 역사를 그렇게 봐요. 객관적인 것은 없다. 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컨텐츠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라는 게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막중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불교를 따로 한 챕터 정도를 따로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 내지 둘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원전 500년경,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500년경인 기원 후 3세기경까지 약 한 800년 정도를 제2차 도시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겐지스 문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 끝나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인더스 문명이 얼른 잡아서 한 1000년, 중간에 끊어져서 이동 생활하는데 1000년, 또 이거 겐지스 문명 또 얼른 잡아서 한 1000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겐지스 문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지난번에 인더스 문명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겐지스라는 말을 안 쓴다. 지금 이것까지 인더스 문명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면서 겐지스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쓴다. 그래서 제2차 도시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시기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제일로 교수들한테, 은사님들한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은 역사학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냈던 문제입니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의 시대를 2개로 나누든지 3개로 나누든지 통으로 하나 나눌 거 없는지 한번 해봐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2 혹은 3수로 나누느냐.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를 몇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92년도나 91년도 그쯤 됐을 텐데, 서태지의 등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서태지 등장 이전과 서태지 등장 이후. 그럼 이것은 뭐냐? 정치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본다는 거죠. 혹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IMF 이전과 이후, 혹은 87년 김영삼 당선 이전과 이후, 혹은 김대중 당선 이전과 이후, 뭐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어떤 시기를 둘로 이렇게 그 앞과 뒤로 나누는 게 무지하게 역사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기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원전 1500년경에 1500년, 1700년, 1750년 이렇게 아니지만 그 정도의 아리아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한 1000년 정도가, 1500년이라고 치면 1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겐지스 문명에서 지금 이게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화. 그런데 그 전에 한 200~300년 전에 후기 베다 시대 때는 농경 정착이 이루어지죠. 완전히 농경 정착은 아니지만 거의 농경 정착을 해. 이제 이동 생활은 끝났어요. 농경 정착을 하고
영역 국가도 발생을 하죠. 상당히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후기 베다 시대 끝 무렵 기원전 9세기, 8세기, 7세기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왜 기원전 6세기로 잡을까? 그때 만들어진 국가가 이대로 갔고, 그때 소위 말해서 카스트 마르나라고 하는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의 그것이 이대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로 안 하고 이때로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금속 활자를. 그런데 구텐베르크보다 뭐 200년인가 뭐 빨리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만드는 것은 사회에 임팩트를 주지를 못했어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사회 변화를 못 만들어요. 자기들끼리만 그 찍어가지고 돌려낸 거예요. 이게 출판물이 사회에 임팩트를 줘서 이게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발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국가가, 영역 국가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카스트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기원전 6세기 요 시기보다 조금 앞선 100년 내지 200년 정도 앞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꼽아라.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 한 개인도 그래요. 갈등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닌 게 처음처럼 혹은 초지일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술은 좋아하죠. 처음처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갈등이 생긴다,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복습 겸해서 한번 해봅시다. 문제의 계기는 철기가 시작이 된 거죠. 철기가 기원전 1000년경에, 기원 1500년경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원전 500년경에 정착을 했으니까 1000년 정도의 철기가 시작을 했을 때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철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철기 시대가. 그러면서 이제 900년, 800년 하면서 점차 퍼지면서 지금의 이제 델리, 저거 다음 한번 제가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 정도의 꾸르봤잖아. 요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철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기원전 1000년경에. 그러면서 계속 동진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철기가 도입이 돼서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와요. 인도는 여기는 아예 비가 없고 사막이고요. 지금 그래서 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막이고 비가 적고 비가 많고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갈수록 많기 때문에 숲이 엄청나게 울창해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오지만 여기 요 겐지스강 상류죠. 겐지스강 상류. 여기서부터 중류고 여기서 이제 하류고, 여기를 농경 정착을 하려고 하면 철기가 광범위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농경 정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철기가 마치 들어와서 광범위하게 쓰여져서 농경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베다 후기 시대까지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만드는 바르나 카스트 체계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요. 왜 그걸로 끝납니까? 사회 변화가 아직 발생을 안 했어요. 왜 발생 안 하죠?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잉여 생산이 아직 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할 정도까지는 하는데, 농경을 하기는 하는데 잉여 생산이 왕창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가 적다는 거죠. 인도에서 철기가 제일 많이, 지금 포스코가 들어가려다가 결국에 두 손 털고 12년 만인가요?
하여간 12년 걸려서 손 털고 나왔거든요. 아니, 몇 조를 박았으니까. 거기가 제일 근데 요 근방에 요 근방에가 인도에서 제일로 큰 철기 광산이 있어요. 이때부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철기는요, 청동기가 고대인들이 만들기가 어렵지, 진짜로 문명이지, 철기는 쉬워요. 철기는 그냥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청동기는요, 합금이잖아, 합금. 그러니까 청동기는 주석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철기는 그냥 있으면 빼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높은 온도만 유지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온도야, 세계에서 최고의 높은 온도를 이 사람들이 해봤잖아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 벽돌을 구워서 못 만들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섞여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리안이고 뭐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청동기도 만들어내는 기술을, 주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철기는 쉽게 구하죠. 그래서 그걸로 여기를 싹 철기로 숲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불을 태우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화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논란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논란이 있어요. 철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숲을 그럼 어떻게 제거했는데? 숲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있기는 하는데, 주류 이론은 숲을 제거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착지가 생기고 잉여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잉여 생산이 많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잉여 생산이 많이 생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서 뭔가를 생산해낸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이 생산되지 않으면 수공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시골에서 나올 때 수공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공업이라는 이 시기에 제일 큰 수공업이 뭐였을까요? 예? 농기구나 뭐겠어요? 무기겠죠. 그러니까 철제 도구가 제일 중요하죠. 옷감보다는. 철제 도구가 아주 중요해서 이 시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일종의 길드라고 하는 수공업자 동업조합이 소위 말해서 스미스들, 영어로 스미스, 철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감, 여기 인도는 이제 그 코튼이 유명하니까 코튼이라든가 또 가죽 제품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공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또 저것도 있죠. 중요한 게 포터리, 도자기, 토기도 많이 중요하죠. 우리 냉장고니까 토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수공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만들어서 서로에게 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물 교환을 하죠. 물물 교환을 하지만 이제는 물물 교환이 아니고 더 럭셔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파는데 뭐가 필요해요?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원전 6세기에서 조금 지나고 기원전 6세기로 시작은 기원전 6세기라고 보는데 증거로 나오기는 지금 이게 기원전 5세기경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거 다르죠. 둘 다 펀치 마크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펀치로 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 인, 주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펀치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 아케메네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지나가면서 번잡 인도 서북부 번잡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제가 말씀드린 시기를 바로 지나고 인도가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만나요. 아케메네스를, 마우리아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워서 이 펀치 마크 코인을 인도에서 이제 만든 기원전 6세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주화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 터키예요. 기원전 7세기야. 100년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 100년 정도 빨리 있다가 인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이 활성화가 되죠. 요 바로 전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요 전 시기에는 화폐가 없어요. 화폐가 없으니까 현물로 주고받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조세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잉여 생산도 많이 나온 데다가 조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조세입니다. 그러면 조세를 거두어 들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 조세로 국가 행정 체계를 만들겠죠. 국가 행정 체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면 무슨 부 있으면 제일로 중요한 부가 뭐냐고? 법무부? 법무부는 아니에요. 제일로 중요한 거 국방부죠. 예. 전쟁부에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정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 시기까지 비교해 보면 카스트도 있었고 국가도 있었지만 요 시기에 들어와서 정규 군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정규 군이 없었어요. 조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잉여 생산물이 없었어요. 수공업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교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역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죠. 그래서 도시가 불교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개 정도, 여기가 지금 이제 요 나라가 16개가 있고요. 16개 나라가 전부 데칸권 위로만 있죠. 16개 나라가 있고 중요한 도시가 이렇게 주로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하고 똑같이 서로 전국 칠웅이죠, 칠웅. 한위 조진 뭐 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죠.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는 분은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이제 나 혼자 공부해서 풀었는데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마가다. 마가다 제국이라고 그러죠. 마가다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가다가 15개 나머지를 싹 쓸고 이제 요거 누가 누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중국사 그렇게 다 배웠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 배워요. 자기들은. 우리는 중국사 남의 나라지만 그래도 중국이니까 배우지만 별로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때 큰 네 세력이 있었는데 마가다하고 꼬살라하고 여기가 아반띠하고 여기가 비데하라고 돼 있는 슈라바스티 말라 비데하 요쪽에 요게 이제 연맹 세력인데요. 왓지라고 하는 4개의 큰 세력이 제일 컸다. 근데 3개는 군주 국가고 그 중에 하나가 왓지라고 하는 게 까필라바스투 붓다가 살았던 자기 고향이 있는 공화국 체계였어요. 공화국 체계, 이 비데하 공화국 체계였고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꼬살라한테 이제 먹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정책을 써서 꼬살라한테 먹혀 들어가나 마가다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해서 자기 어머니의 나라를 자기 아버지가 결혼 정책으로 써서 평화를 유지해 놨는데 아자타샤투르라는 왕이 그게 마가다네. 그러니까 아자타샤투르라는 왕이 그걸 깨고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아반띠라는 나라하고 붙어서 결국에 이제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개의 자나빠드라는 게 자나가 사람이고 빠드라는 것은 이제 근거지고 마하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나라들 16개가 우리 전국시대식으로 이제 이렇게 쟁패를 이제 벌리는 역사가 지금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마가다에서 나타나는 제국을 마가다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난다 엠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도는 나라가 우리같이 국호를 천명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국호를 천명을 하거든요. 예, 한, 진, 예, 조선, 고려. 우리는 그건 또 이제 중국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게 없어요. 국호 천명을 안 해요. 후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 제국이다. 그러면 마가다에 일어나는 제국이다. 그 중에 한 왕조가 난다 왕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하리안카 시슈나가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비사라 이제 붓다 시대 때 부처님 저거 공부하신 분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비사라 아자타쇼트루 뭐 이런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조가 다르고 그 왕조가 끝나고 난다라고 하는 왕이 마가다 지역에서 제국을 만들죠. 그러니까 교수님, 난다 제국은 그러면 마가다 제국입니까? 마가다 제국이에요. 나중에 마우리아까지. 근데 이제 마가다 제국, 마우리아 조 이렇게 해야 제일 맞죠. 그런데 그냥 마우리아 제국이라고 해버리죠. 이 난다가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는데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알렉산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셀레우코스 제국, 세계적으로 큰 제국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난다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셀레우코스 들어오기 직전에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번잡까지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계속 동진을 하자, 그래서 싸우러 가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지를 않아요. 처음으로 알렉산더 군영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하필 몬순이었다고 그래요. 몬순이면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러면 진흙밭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몬순이기도 했고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록에 보면 이쪽이 결국에 마가다 제국이 마가다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기가 그쪽에 가깝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 산이라고는 없는데 이 마가다 라저그리아 빠달리푸트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산이 있어요. 혹시 불교 성지 순례 가셔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라자그리아도 마찬가지고 쿠시나가라도 마찬가지고 쿠시나가라도 하여간 제 기억에는 빠달리푸트라도 마찬가지고 다 산이 있어요. 산이. 그 우리 저기 가면 영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통도사 뒤에 영축산. 예, 영축산이란 것도 라자그리아에 있는 산을 딱 빼닮아서 영축산이라고 그러는데 빼닮은 것은 아니고요. 빼닮은 것은 아니고 누가 착각을 하고 빼닮은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독수리가 사람 시체 뭐 이제 쪼아 먹으면서 독수리가 많이 있었던 곳이는 그래서 이제 독수리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독수리를 닮았어요. 영축산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탁을 해서 이제 갖다 붙인 건데 아무튼 산도 있고 강도 흐르고 천연 요새가 있고 철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베다 문명으로부터 베다 문화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들이 지어놓은 경전을 보면 이 마가다 사람들을 보고 개 쌍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개 호로 자식이라고 욕을 해요. 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 질서, 문화 질서, 가치 체계를 이 사람들은 안 지켜요. 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키면 소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 무슨 짓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진 베다 시대 때 브라만들 입장에서는 아주 쌍놈들이죠. 부모한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제사를 거부했구나. 그러면 물질 축적이 많았겠네. 근데 또 이쪽에 또 코끼리가 또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마가다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가다의 난다가 이제 시슈나가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대한 이제 왕국을 제국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셀레우쿠스 알렉산더가 왔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코끼리한테 아주 코끼리에 두려워서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 큰 코끼리가 이때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 전쟁에서 말이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록을 보면 코끼리가 3,000마리인가 요 바로 직후에 난다 바로 직후에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마우리아조의 기록을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3,000마리일 겁니다. 기병이 20만 명, 보병이 20만 명, 기병이 2,000명, 기병이 2만 명, 전차병이 2,000명 그러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코끼리가 3,000마리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붙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거 그냥 난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깨지면서 마우리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 시기를 자, 제2차 도시화 시기를 포스트 베다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베다 시대라는 것은 주로 유목을 많이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냐 그런 마지막 부분에 국가가 발생을 하고 바르나가 생기고 하는 게 제사 시대예요. 그게 이제 2차 도시화해지고 화폐경제 나고 조세, 정규군, 바르나 갈등이 생겼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한 주씩 합니다. 힌두교의 체계화하고 불교의 발생은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주 하나 하고 요 다음 주에 하나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영역국가거든요. 군주국 공화국하고 페르시아 아케메네스하고 마케도니아 그래서 서북부를 침입을 해서 마가다 제국 난다조와 마우리아 이런 거가 닿는데 마우리아는 또 따로 해요. 마우리아라고 따로.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또 이제 실크로드 하는 거 또 따로 하고 그래서 7개를 이제 전부 다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 베다가 끝나고 난 뒤부터 약 한 700~800년 동안 도시화가 발생을 하면서 마우리아조가 생기면서 마우리아조는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중요한 나라니까 아쇼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전체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아쇼카가 몰락을 하고 다시 이제 쿠시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북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고대 세계의 가장 획기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인 실크로드가 한나라에서 쿠시안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 그 시기까지가 제2차 도시화 시대예요. 그런데 편의상 제2차 도시화 시대는 마우리아조 앞에까지만 우리가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우리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쿠시안 시대는 쿠시안 시대라고 하고 실크로드 무역 시대라고 한다. 이때를 그냥 제2차 도시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때까지 다 포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사에 대한 반대가 많아지고 바이샤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마는 제사를 지내주는 사제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쥐가 왕이나 뭐 국가 공무원이니까 안 내는 것이고 바이샤가 농업하고 상업하고 돈을 버니까 네가 돈을 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내야지. 슈드라는 돈을 내고 싶어도 돈을 못 내요. 그러니까 바이샤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샤가 이 권력이 커졌잖아요. 지금 화폐경제가 생기면서 도시경제가 생기고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커진 거예요. 자기 힘이 커지는데 옛날의 법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자기 것만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남들은 아무것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한통속 돼가지고 바이샤 슈드라를 핍박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세만 냅니까? 용역도 노역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나 카스트 제도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따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힌두교가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힌두교가 카바를 했을까? 그러면 불교는 이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따로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칸고이다 고다바리가 데칸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북부 인도가 하나로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통일이 됐어요. 이제 난다까지 마우리아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통일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마우리아가 들어오면서 저 밑에까지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역이 이제 넓어지는 남부, 여기부터 남부라고 그래요. 여기부터 남부인데 데칸고원을 제외한 그 끝부분은 극남부라고 합니다. 극남부. 우리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동, 파리스트라고 하듯이 인도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왜 네가 여기서 보는데? 라고 따지면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 보자. 중앙에서 북부 남부, 그래도 극남부다. 근데 최남단이라는 거죠. 요 최남단에 드디어 여기에 있었던 북부 인도에서 있었던 제2차 도시화의 고도에 발달된 그 저것들이 문명의 요소들이 들어가죠. 뭐가 있을까요? 자, 남부인도 발전, 역사와 선사의 의미.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갑니까? 저기가 이제 역사 시대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와 선사의 구분이 뭐죠? 예. 그러면 인더스 문명은 사실은 문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라고 하는데 해독도 안 됐고, 해독 안 되는 건 놔두고 그게 그 시기에 과연 뭘까 기록을 한 거냐. 함무라비 법전은 기록을 한 거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기록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기록을 했는데 인더스 문명은 아니다 말이에요. 글자가 숫자가 그림이라고 치고 어떤 사인이 알파벳이라고 치면 그게 제일로 많은 게 17개예요. 그리고 보통 10개도 많아요. 대개 보면 6, 7개, 7, 8개, 뭐 4개, 5개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도 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러면은 문자냐, 기록을 한 거냐? 그러면 자신 있게 누가 예스라고 말을 못 해. 노라고도 말을 못 하죠. 왜냐하면 해독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4대 문명인데 문자가 그럼 실제로 없는데 그럼 문자가 아니냐? 이게 그러면 선사냐? 그러면 역사시대가 됐다가 그 사람들이 몰락하고 그 뒤로 아리아인들이 말 타고 들어왔는데 걔들은 문자가 없죠. 그러면 걔들은 다시 또 무엇 놈의 역사가 역사로 있다가 다시 선사로 갔다가 다시 또 역사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냐. 그래서 역사와 선사가 별로 의미가 그렇게 나누고, 아메리카 대륙 잉카 마야 문명, 예?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기 전까지 상당히 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선사시대냐? 사람이 문자로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기록할 수도 있지 않냐? 입으로. 에? 사랑해 라고 써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담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요즘은 역사와 선사의 구별을 하는 것에 별로 의미 없이 생각을 해요. 별로 안 해요. 별로. 그러니까 옛날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문명화라고 하는 것. 그럼 또 그것도 반론이 또 제기되죠. 그러면 문명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면 야만이냐? 그럼 너는 문명이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야만이란 거냐? 네가 뭐가 문명인데? 이렇게 되니까 문명이란 말도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야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명화가 된다고 가정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철기다, 철기.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우리도 철기 사용했다,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인돌 같은 데 이제 부장부 파보면 철기가 나온다 그래요. 비슷한 시기에. 북부랑. 우리가 니들한테 못하는 건 뭐였냐?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장품에 철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철기란 게 쉬운 거니까.
철기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거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 변화를 일으켰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역사화, 문명의 역사화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원형 우물. 원형 우물을 보급해서 남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다. 북부에서는 이제 그걸 해줘야 영토로 확보를 할 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별을 이양하는 거, 이양법. 예. 이건 그냥 기술이니까 이런 거 등등등 해서 남부 인도가 북부 인도에 영향을 받아서 문명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던 시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북부는 이제 제국으로 들어갈 때, 제국 바로 직전이잖아요. 이제 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우리아 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 난다 제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고 마우리아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싹 그냥 다 이제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우리아라고 따로 배우고, 아쇼카가 중요하니까 아쇼카라고 따로 배우고, 그래서 오늘은 남부 인도가 드디어 이제 역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부 인도는 제국이 발전하기 직전에까지, 여기가 이제 제2차 도시화의 이제 인도사 시간입니다. 제일로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꼽는데요.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크게 격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이제 많이 부닥쳐요. 그 부닥친 것이 한쪽으로는 이제 힌두교가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한쪽에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요 다음 시기에는 힌두교가 어떻게 정리를 해 가는가, 이걸 보면 인도 사람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겠습니다.